안녕하십니까. 저는 휴앤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비주머 컨퍼런스 2시 생방송인데요. 월요일마다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화수목금토일 했는데요. 생방송은 할 때마다 떨립니다. 지금도 떨리고 또 이 방송이 휴티비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떨려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으로 느낌만으로 안다, 그리고 표정만 보고 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날씨도 추워진 데다가 경제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피부로 좀 느끼시나요? 경제가 추워진 걸 뭘로 느끼시나요? 저는 다른 거보다 식당이 그렇게 많이 문을 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종합 화장품 가게를 하거든요. 모 지하상가에서. 그런데 이제까지 12년 됐는데 이제까지 화장품이 안 팔린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최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이 업종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번에 발표 나온 걸 보니까 실업률이 3.5가 나왔는데 3.5는 2005년에 3.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으로 나왔는데 이게 2012년도에 2.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6년 만에 최고예요. 보세요. 실업률이 최고인데 물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그래서 뭐가 최고냐면 경제 고통 지수가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이 나온 것이 실업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경제 고통 지수가 7년 만에 최악이다. 최고치고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물론 정부가 잘해보려고 만든 거겠지만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아주 소비형 아주 이 기초적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10점 몇 %가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있어요. 저는 어디나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잘해보려고 지금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참 소득이 늘어나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계부채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가계부채. 그러면 한 사람당,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당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도 이 정도 심각하게 어려운지는 저는 이제까지 4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 거냐? 계속 안 좋은 소리만 제가 하게 되는데, 생방송에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일본에 예전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 10년 동안, 20년 동안이 일본에 사라졌다 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걸 잃어버린이라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우리나라에 올 거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데 참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게 생기냐면 기회, 이 위기가 뭐의 약자냐면 위대한 기회의 약자가 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기회를 정말 위대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책임감을 느껴지고, 오늘 이 창업 컨퍼런스는 저는 휴대컴퍼니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 설명회보다는 휴대컴퍼니의 철학, 그리고 진정한 비전,
그리고 남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대표이사로서 느끼는, 그리고 대표이사로서 지금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휴행 컴퍼니의 진짜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업계의 CEO들이 모인 좌담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원래 그런 데 가면 저는 입을 좀 닫고 있어요. 예,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말할 기회가 생겨서 지금 우리 업계가 찬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찬스냐면 지금 정부에서 가장 배고파하는 게 뭐죠? 정부가 지금 현재 일자리예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일자리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일자리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이 그 밑에 이제인데,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찬스에 우리가 일자리 위원회하고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진정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된다. 이게 찬스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빌미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뭔가를 도모하는데 좀 역할을 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저는 확실히 우리의 사업이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도 수많은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힘을 우리 휴행 컴퍼니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19년에 포트폴리오를 아주 제대로 짜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돈 버는 준비를 했다면 2019년부터는 우리 회원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대폭 조절했어요. 2019년에 정말 회사에서는 이제까지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돈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예, 돈 얘기하는 강의를 제가 거의 안 합니다. 뭐 대표이사 나와가지고 야,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2019년에는 돈 얘기만 한번 해보려고요. 예, 정말 이제 한번 포커스를 우리 회원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보다 더 쉽고 빠르고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회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그 창업 컨퍼런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창출한다. 지금은 뭐 돈이 최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지금 요즘에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해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들어와도 나갈 때가 더 많아요. 간단합니다. 실업률 최고,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고, 경제 고통 지수, 고통이 지금 최고예요, 최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효율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한번 머리를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돈 벌 게 많다 1번, 적다 2번 몇 번입니까? 3번 드릴까요? 매우 적다 3번 몇 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23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봤겠죠. 이 질문을 던지면 어느 곳에 가서 던지면 1번이라고 하고요, 어느 곳에서 가면 2번이라고 하고요, 어느 곳에 가면 3번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돈 벌 게 많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집단이 있어요. 돈 벌 게 널렸습니다를 얘기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느 집단일까요? 돈이 많은 집단이에요. 가장 이 시대에 돈 벌기 쉬운 것이 돈 갖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다 어렵다 보니까 다 축소를 하죠. 다 축소를 해요. 무슨 가게도 규모가 작은 가게들은 예전에는 근근히 살아갔는데 지금은 대형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소비도 그렇고 뭐 편의도 그렇고 레저도 그렇고 어떤 거든 소비자 입장에서 이왕 똑같은 돈을 줄 거면
정말 규모가 제대로 갖춰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진 데를 가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들은 전부 다 죽어요. 그 중에 살아남는 그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독특한 마케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가 저거를 내가 한번 크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걸 해놓으면 돈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단은 돈 벌 게 없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석사 논문을 제가 썼거든요. 석사 논문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썼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는데 석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23년 동안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오로지 한 길만을 23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경제학자하고 이야기해도 뒤지지 않을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수익 효율이 높은 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수익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에요. 그걸 수익 효율이라고 그래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 투자한 것보다 몇 배가가 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마케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나랑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수익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만 그 수익 효율에 맞춰서 이것이 성장만 한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이 사회에서는 돈이 돈 버는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돈이 없어도 크게 능력, 크게 경험이 없어도 이것을 제대로만 돌릴 줄 안다면 정말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고 제가 1996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자로 하다가 컨설턴트가 됐어요. 많은 회사를 컨설팅을 해주다가 저는 2년 반 컨설팅 딱 해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2년 반 컨설팅 해보고 나서 어떤 결심을 내리냐면 이 업계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내립니다. 이게 98년도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얼마나 파릇파릇한 그 젊음에서 순진하게 바라봤겠습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순수히 본질 그대로만 본 거예요. 이러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고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전문가가 되려고 조금 노력했는데 저보고 컨설턴트라고 불러주고 돈을 주면서 우리 회사를 컨설팅 해달라고 하길래 컨설팅 해주면서 알았어요. 원래 사업자였으면 몰랐을 것을 컨설팅을 해주러 회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A부터 Z까지를 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컨설팅을 많은 회사를 해주면서 10개 중에 7, 8개가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개는 그래도 본질을 이어가려고 하는 훌륭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그런 회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때 98년도에 알았어요. 이미 딱 알아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중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겠구나. 그런데 이제 계산기를 굴려봤죠.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체제를 이렇게 흘러가게 둘 수 있는가 없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업을 막 하려고 하는데 뻔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 나 이거 하고 싶다 1번, 하기 싫다 2번, 몇 번입니까? 3번 드릴게요. 정말 하기 싫다 3번. 정말 하기 싫었어요. 큰일 났다. 나는 이 업계하고 안 맞는다. 빨리 딴 길을 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98년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다 혈안이 돼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 좋은 마케팅을 가지고 제품 쓸만한 거 몇 개 가져다가 조직 만들어서 매출 올려서 돈 벌 생각만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이용해 먹는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본질을 떠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떠들고 미래로 세계로 인쇄소득 떠듭니다. 제 눈에는 다 기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떠나려고. 그러다가 만난 게 98년에 만난 것이 얼굴에 모낭충이에요. 얼굴에 모낭충이라는 벌레 사는 거 아시죠? 그 모낭충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이마에서 모낭충을 채취해서 딱 3마리가 꿈틀꿈틀거리는 걸 봤을 때 이 모낭충이 도대체 뭐 하는 녀석입니까? 피부에 살면서 악영향을 미치고 피부에 주는 영향을 얘들이 먹어버린대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더니 집게침 발톱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얘들이 이 피부를 다 긁고 다닌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밝혀진 피부 과학인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메리트가 확 느껴졌어요. 잘하면 이러한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네트워크 본질을 한번 이어가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남들 욕할 거 없이 내가 진짜 회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98년에 이 회사가 창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휴앤컴퍼니의 창립 스토리를 들으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창립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어느 강의장이나 가면 이렇게 떠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첫 번째, 자유를 떠들어요. 자유. 뭐냐면, 여러분 넥타이 매고 지금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영사업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평등이에요. 평등.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돈 있고 없고를 떠나고 능력 많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평등을 따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안전을 따져요. 투자가 없다. 투자가 없다. 왜 투자가 없냐면 무점포기 때문에 투자가 없다. 점포가 없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없으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없으니까 망할 위험이 없다. 얼마나 안전하냐. 그래 놓고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좋은 제품 싸게 쓰면서 누군가에게 싸게 쓰는 걸 전달해서 이 멤버십이 늘어나면 이 멤버십에서 평생 일어나는 매출이 나의 소득으로 인컴이 돼서 내가 인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듣기만 하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장점으로 막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똑같이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무점포 막 안전을 얘기할 때 저희는 유점포로 했어요. 그리고 돈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유점포를 가진 샵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99년부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샵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서 누구나 아카데미를 듣고 나면 돈을 들여가지고 샵을 내요. 그래서 우리의 상품들을 소비자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대신 샵을 늘리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엮어서 소득을 창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초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점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한 유일한 회사가 바로 저희 휴앤컴퍼니예요. 다들 돌연변이라 그랬어요. 저희 보고. 네가 점포를 가지고 네트워크하는 게 무슨 네트워크냐. 네트워크의 본질을 완전히 탈피하는 거다.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99년 1월 1일 날 오픈을 했어요. 자, 저희의 전략이 맞았다, 틀렸다, 옳았다, 아니다를 떠나기보다는 최소한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영업을 한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 중에 수천 개는 생겼죠. 수천 개는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겠다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10년 이상 영업을 한 회사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약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수천 개 중에 20년 이상은 약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국내 기업, 외국 기업 다 포함해서 1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망했거나, 물론 지금 10년을 향해, 20년을 향해 막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망했거나 다들 사라졌어요. 어떻게든. 국내 기업으로는 4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휴앤컴퍼니예요.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런 노하우를 막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전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매니아층의 형성. 소비자, 이 제품의 매니아층이 20년 동안 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를 2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해보세요. 이와 똑같은 경쟁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물리치고 계속 이것만 써준다는 것은 뭔가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만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유지한다는 역사는, 첫 번째는 매니아층의 형성. 매니아층이 형성되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줘가지고 회사 운영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전문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뻘짓거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투리인데요. 뭔가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특정한 뭔가를 해서 회사가 망가지는 뭔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모험을 안 했다는 거죠.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정적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회사를 이어오는 데 있어서 노하우면 노하우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번 작년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자료 보셨습니까? 그거 보시면 기함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 돈 번다고 떠들잖아요. 돈 번 사람들이 극 소수예요. 각 기업의 소수 몇몇만을 위한 마케팅이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건 맞아요. 그래도 돈 번 사람들 많아요. 네, 있어요. 그러나 이 기대치만큼,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대치만큼 돈이 안 벌려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 기업에서 지금은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고 자유롭게 내가 회사에 가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씨앗, 정말 좋은 씨앗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씨앗과 나무들이, 예를 들어 씨앗이라고 할게요. 씨앗이 정말 너무 양질의 씨앗이 많아요. 이 씨앗을 보면 회사, 제품, 사람, 경영진, 이런 모든 그런 씨앗들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것을 땅에 뿌렸을 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이걸 뿌리는 땅이 썩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땅이 썩어 있어요. 이 땅은 뭐냐면 우리가 개척해야 될 시장이에요. 시장이 썩어 있어요. 썩어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썩어 있어요. 인식적으로도 그렇고 경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또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스스로의 씨앗을 생산해내는 회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땅을 복구하고 땅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최소한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 개인을 보지 마시고 휴앤컴퍼니를 한번 보자고요. 휴앤컴퍼니가 뭐한 회사예요? 20년 동안의 매니아층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장수 기업이에요. 그리고 A부터 Z까지 그래도 시스템이라고 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잘 갖춰놨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런 CEO가 자신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갈아엎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품만 잘 만들어낸다고 개인적으로 돈 벌 자신은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떤 자신이 없었냐면 정말 오늘처럼 저한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수많은 분들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
평생 정말 백만장자도 될 수 있고 인세소득도 얻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제가 비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사실 본격적으로 비판하게 된 건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15년 전부터 저는 비판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택한 업계다 보니까. 이 책이 2003년에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보면 딱 머릿말에 이 책은 비판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실한 마음에서 펴낸 비판서다. 그리고 2007년에 제가 학위 논문을 썼다 그랬죠. 그 뒤에 칼럼 제목이 독설 토크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색깔이 다른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저는 최소한 자신 없습니다 했어요. 저는 물론 자신 있는 분들은 많겠죠. 너는 자신 없냐?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겠죠. 정말이에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돈 벌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제품 좋다고 제품 들어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 시장을 구축하라고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하는 다른 회사 사람들 유인해가지고 멤버십 만드는 거 말고요. 그거는 그냥 반짝반짝하고 마는 거고요. 정말이지 네트워크의 본질을 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의 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진짜로 멤버십을 유지하고 이 멤버십이 유지가 돼서 계속 생산을 해서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다운 소득을 내가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는 말은 했지만 그러는 너는 왜 해결책을 못 내는데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최소한 지금은 아닌데 이 판은 아닌데 뭔가는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진정성에서는 먹혔어요. 만약에 새로운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합시다 그랬으면 저 자식 저거 지거 하려고 지금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자고 할 게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휴행 컴퍼니를 하면서 예전에 회사를 이 비주슈머 하기 전에 당신은 잘못됐고 우리는 잘했으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정성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물론 이 사업에 경험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 초보자분들은 사업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거나 이 사업을 아신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경험해봤다고 한다면 아마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노력을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저는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솔직히 똑같은 비판을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비판을 8년 동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환청이 들립니다. 어떤 환청이? 그러는 너는 뭐하고 있니? 이런 환청이 들려요. 진짜예요. 나중에는 제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비판을 한 8년 해보세요. 그리고 나니까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도전을 하게 돼요.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그 도전의 하나가 그렇게 해서 나온 마케팅이 비주슈머 마케팅이에요. 자, 저는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 해결책이다? 해결책인 걸 내가 어디 가서 얻어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주슈머는 예전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주슈머예요. 자, 비주슈머, 그 비주슈머를 가지고 제2의 창업을 2016년 1월 1일 날 했는데요. 비주슈머, 비즈니스 없었던 겁니까? 다 있었던 거죠. 컨슈머, 소비자 다 있었던 거죠. 두 개를 합쳐놓은 것 뿐이에요. 용어를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아무도 안 만들고 있길래.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비주슈머라는 용어를. 그래놓고 상표 등록을 해서 아무도 못 쓰게 했어요. 왜요? 이제 침범받고 싶지가 않아서. 이 비주슈머가 잘못되다 그러면 저희 휴행컴퍼니가 잘못한 거고, 잘한 거면 우리가 잘한 거지 남들에 의해서 피해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그래서 비주슈머를 용어를 상표 등록을 하고, 자, 지금부터 비주슈머라는 걸 지금부터 백지에서부터 한번 써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5년 이렇게 제가 쓴 칼럼이 실리면서 공식화됐죠. 환경 비즈니스에. 그러면서 이런 책까지 나오게 됐어요.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라는. 말 그대로 소비자의 새로운 관점의 비주슈머를 마케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간단합니다. 새로운 컨셉에 돈 버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새롭다. 용어가 새로울 뿐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다 있던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였냐면 소비자가 유통의 주체가 돼. 여기 딱 써 있어요. 2003년에 써놓은 이 제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 소비자가 유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유통 구조. 제가 딱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비주슈머 아닙니까? 소비자가 스스로 유통과 광고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광고하고 유통을 해가지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딱 해놨어요. 그 제대로 된 용어를 찾았을 뿐입니다. 비주슈머라는. 그 용어를 찾고 나서 아무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우리만의 특색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만의 컨셉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거창하게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뭘로 정했냐면 플랫폼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새롭게 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해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럼 도대체 니들 뭐 하겠다는 얘기냐? 라고 할 때, 네, 저희 플랫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답은 플랫폼이에요. 저희가 찾은 답은. 21세기의 부는 플랫폼에서 나온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쓰는 그 환경 자체를 다 플랫폼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휴대폰이 플랫폼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사고 팔고, 경제 활동을 해서 뭔가 돈을 벌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고 뭔가가 소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으로 소비를 일어나게 하겠다는 뜻인데, 잘 안 와닿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얘기하면 잘 안 와닿아요. 왜 안 와닿을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는 단 한 번도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왜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72년 GD예요. GD인데 47살인 저희 세대만 해도 반반입니다. 반은 휴대폰으로 물건 잘 사지만 반은 휴대폰으로 물건 안 사요. 그냥 마트에 가서 사는 게 더 편해요. 복잡해요. 그런데 저희 위에 선배님들부터는 플랫폼 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 이번에 11월 11일 날, 저번 달에 11월 11일 날 한 쇼핑몰에서 35조가 팔렸죠. 중국에. 한 쇼핑몰에서 하루 만에 35조가 팔렸어요. 하루 만에. 이거는 플랫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느 가게에서 하루 만에 35조를 올립니까?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 다 포함한 1년 매출이 28조, 29조인데 29조예요. 그런데 한 가게에서 35조가 올랐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우리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점을 만들어서, 아주 멋진 상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최고의 제품들을 올려놓고 이 최고의 제품들을 운영해서, 누구든지 운영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휴행컴퍼니가 하고자 하는 비주슈머 마케팅이 별거가 아니고요. 상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상점. 그런데 그 상점이
이렇게 길가에 있는 상점이 아니라, 길가에도 있어요. 우리 여기 길가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 오프라인, 온라인, 누구나 그 상점을 휴대폰으로 들어와서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직접 우리 회사 와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점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상점이 잘 팔리려면, 가게가 잘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상품이 좋아야 되죠. 그건 자신 있어요. 그건 20년 동안 휴행 컴퍼니가 이 업계, 이 어려운 업계에서 20년 동안을 버텨온 노하우가 바로 그거거든요. 특별한 아이템을 만드는 것. 그건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상점을 만들어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운영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운영해서 한번 돈 한번 벌어보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운영해서 돈 한번 벌어보세요라고 할 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비즈슈머 마케팅이라고 새롭게 만들어 놓고 뭔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클래스가 다른 상품들을 이 안에다가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 우리 휴월드에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휴월드닷컴을 치면 이 휴월드가 상점이 열립니다. 손안에서. 여기 이건 컴퓨터로 열리는 거고 이건 휴대폰으로 열리는 거예요. 열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 안에다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아이템들을 넣어 놓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너 이런 상품 알아? 라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아이템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오늘은 제품 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설명을 안 하지만 저희가 잘 쓰는 말이 클래스가 다르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게 이 제품이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좋아서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저희 욕먹습니다. 뭐냐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기술을 가졌을 때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템들이 저희는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템, 특별한 아이템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특화를 시키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 상품도 넣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살 수 있는 아이템들도 넣어서 이왕이면 누구나 이 안에서 이 조건만 똑같아도 우리는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멤버십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가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플랫폼과 연결이 돼서 차원이 다르게 놓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걸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어떤 거? 여러분 지금 제 주위에도 쇼핑몰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왜 전 세계로 하지? 이 쇼핑몰을. 그러면 씩 웃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요. 전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왜? 그것을 전 세계 쇼핑몰로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다가 사람들이 물건 살 수 있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런 게 돼야 돼요. 언어 지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14개 정도. 또 결제가 돼야 돼요. 물건 살려고 그러면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배송이 돼야 돼요. 이거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개인이 씩 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떤 가게에서 14개 언어가 지원이 되고 또 한 166개국 이상의 결제가 되고 166개국에 배송이 되는 회사,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가 많다 1번, 적다 2번, 몇 번입니까? 혹시 개인이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휴행컴퍼니 회원들은 다 갖고 있는데 개인이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꿈도 못 꾸겠죠. 기업도 몇 개 안 되니까요. 기업도.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고 뭔가가 왔어요. 개인이 꿈도 못 꿀 거, 기업도 몇 개 기업만 하는 거, 그러한 상점을 만약에 휴행컴퍼니가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 상점을 운영하라고 나눠주면 이거 운영하겠다.
이거 운영해서 돈 벌려고 하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방에 알리려면 저 프랑스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가서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방송 휴TV를 만들어서 생방송 시스템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누구나 166개국에서 자유자재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가게를 만들어서 지금은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은 테스트 버전이란 뜻이에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그랜드 오프닝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베타 버전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는 여러분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압니다. 이 베타 버전 기간이 얼마만큼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인지. 그렇게 해서 멤버십 시스템과 이 상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많은 상품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비주 슈머라고 칭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마음만 먹으면 소비로 내가 쓰는 소비만으로도 이 플랫폼을 가질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방법, 시스템, 제품 관리, 상품 관리, 모든 고객 관리, 모든 것들 그런 것들 회사가 전부 다 서포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홍보만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돈 버세요. 여러분들 쇼핑몰, 내 이름으로 된 개인 플랫폼 쇼핑몰을 만들 테니까 여기서 다른 가게 가서 물건 사지 마시고 내 가게에서 물건 사세요. 그냥. 그러면 다른 데 마진 줄 거 내가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내 가게에서 물건 사세요. 자가 소비예요. 이득이죠. 두 번째, 알리세요. 뿌리세요. 알려서 나 이런 가게 한다고 홍보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는 이런 가게 한다고 홍보하셔서 그 사람들이 내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 사게 만들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버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운영해 보시고 이게 정말 좋으면 다른 사람도 이거 운영해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다면 그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플랫폼을 소유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퍼져서 이것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평생 일어나는 매출을 당신의 매출로 합산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의 통장에 그 매출에 대한 소득을 인컴해 드릴게요. 넣어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서 일 한번 내보자 라고 시작한 게 바로 비즈슈머 마케팅 휴행 컴퍼니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오픈을 2018년 4월 5일 날 했습니다. 4월 5일 날 이 베타 오픈을.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나라별 사이트를 만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2019년에는 이것과 맞물려서 또 인플랫이라고 하는 개인 플랫폼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점들이 만들어진다면 한번 승부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개인 플랫폼을 가지고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시스템을 가미한 개인 플랫폼, 이걸 전 세계인들이 갖게끔 한다는 것은 이건 새로운 시장이다, 블루오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존, 알리바바 좋죠, 크죠. 근데 그들은 단지 개인 소비자하고만 거래를 해요. 우리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세요, 이렇게 해서 돈 버세요 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크게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명분, 실리, 시대 문화는 비즈슈머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가장 첫 번째 명분, 이 세상 모든 소비자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고요. 두 번째, 실리.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글로벌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열려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왜? 다 국경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 나가도 몇 개 나라 나가고 국경이 없이 이렇게 퍼뜨려 놓은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 보겠다. 지금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리, 한국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전 세계 166개국을 통틀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인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그게 실리예요. 시대, 플랫폼 시대예요. 지금 누가 뭐래도 플랫폼 시대입니다.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자산 가치가 다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가장 앞선 플랫폼으로 치고 나가겠다. 시대에 앞서는 기업이 되겠다. 마지막, 이것이 제대로라면 우리 비주슈머 문화, 분명히 비주슈머라는 용어가 컨슈머를 대체하는 날이 온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주슈머 현재는 시즌 2거든요. 시즌 2 캐치프레이즈가 Present the Opportunity예요. 기회를 선물하라. 이것이 기회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머리 위에 똑바로 이 해가 떠 있을 때는 자신의 그림자가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 대학 시절에 어른분들이 야 좋을 때다 그럴 때 진짜 좋을 때인 줄 아셨습니까? 저는 왜 저렇게 어른들이 좋을 때다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대학생들은 부러워 죽겠어요. 얼마나 좋을 때인가 저 때가. 지금 기회라고 얘기해도 기회가 아닐 수 있어요. 왜? 못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야 그때 내가 저 플랫폼을 진짜 베타 버전 때 내가 들었는데 라고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상 플랜, 저희는 휴 플랜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휴 플랜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됩니다. 자.